안녕하십니까. 청년 보수정치 퇴근TV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정말 어떠한 소식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쉽게 오늘의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의 소신 발언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구독과 좋아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 시각 입장에서 항상 제가 뉴스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터질 게 터졌습니다. 바로 대법관 증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대법원장 조희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개편 움직임에 맞물리면서 드디어 상권 분립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 거의 뭐 독재 정치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현재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실로 지금 조희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법원장이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아주 신중하면서도 의미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언안, 그러니까 공론의 장이 마련이 돼야 한다, 이렇게 조희대 대법관장이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표현은 부드러웠지만 사실상 우회적인 우려 표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를 따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은 곧 법원이 정치의 입김에 휘둘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법관이 14명이었거든요. 기존에 14명에서 이를 한 사람을 위해 30명으로 늘리자는 것입니다. 겉보기엔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로 들리지만 문제는 타이밍과 정치적인 배경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직후 민주당이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법개혁, 과연 순수한 사법 효율성을 개선일까요? 저 같은 청년 보수 입장에서 볼 때 사법부의 독립성과 견제균형 원칙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의 설명이 필요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정책 실행이 아니라 토론과 합의가 우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이제 와중에 또다시 이재명 대통령의 이 사법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직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대북 송금 문제도 있죠. 금대법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유죄가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쌍방울 그룹의 연계에 북한에 무려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일자로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즉시 국민의힘은 반응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제 국민의힘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부지사가 도지사 보고도 없이 그런 거액을 보낼 수 있다고 믿느냐? 이재명 당시 경기지도사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를 했는데, 이 사안을 청년 보수 입장에서 보자면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공직사회 구조상 수백만 달러의 대북 송금 도지사의 승인 없이 가능했을 리 없다라는 게 상식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이화영 1심 판결문에 무려 몇 번 나온지 아시나요? 100번 이상 등장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공격이 아니라 사법부가 인정한 증거 기록 속에 그 이름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나 재판중지법, 그리고 앞서 말한 대법관 증언안까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은 저 같은 2030 청년 세대는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합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또다시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전 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속전속결로 이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 민주당이 총리 권한 대행인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건 월권이라며 정말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대통령실에도 이에 발맞춰 권한이 없던 한덕수 전 총리가 한 지명은 무효라며 철회를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청년 보수의 시각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질서와 이제 법에 대한 질서와 헌법 가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대법원이 법률적인 판단을 한다면 헌재는 헌법의 기준으로 국가 권력을 심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헌재 인사를 두고 야당의 입장을 반영해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는 건 사법부 독립이라는 원칙을 스스로 훼손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헌재 인사가 뒤바뀌고 야당이 반대하면 철회하는 전례가 쌓인다면 헌법재판소도 결국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흔들리는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여태까지 제가 전해드린 소식만 들으셔도 아마 복창이 터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두 눈 뜨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에게 정치란 그냥 싸움이 아닙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책임, 견제, 균형의 원칙이 살아있는 구조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이 세 가지 사안을 통해 단순한 정책 비판이 아닌 민주주의를 위한 구조적인 성찰이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제 소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